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변동성 컸던 자산시장 인사이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 확산입니다. 사흘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일단 주말 사이에 분위기를 보면서 자산을 좀 축소하는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 오전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그 공중에서 이제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부터 이란의 재반격, 그리고 또 이스라엘 또 공격, 또 이란의 또 공격하면서 오늘 현재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양쪽에서 공격을 이어가면서 뭔가 평화에 어떤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상당히 이제 벌어져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금융시장, 제반 금융시장 모두 큰 변동성에 다시 휩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좁혀서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은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놀고 있는 토요일 날 새벽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1% 이상이 모두 3대 지수가 하락했고요. 러셀 2000까지 모든 지수가 좀 하락한 것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 금융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했고요. 달러가 최근 들어 쭉 하락하다가 달러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달러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지정학적 위험의 시기에 보면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달러가 조금 반등했지만 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날부터 해갖고 유가의 반등은 이제 뚜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해서 미국의 대사관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철수한다 뭐 등등 얘기 나오고 협상이 잘 안 된다 지지부진하고 으르렁 나중에 유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유가가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유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안전자산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한쪽에서는 US 미국 달러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금 아닙니까? 네. 금의 상승세가 금년 3, 4월까지 강했다고요. 한 두 달 동안 상대적으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밀려나는, 그동안 좀 너무 지나친 상승했다는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주 초반부터 조금 반등하더니 결국 금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박에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가로 들어섰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이제 달러 기준이 되겠고요. 네. 한국 돈은 그 당시보다 약간 좀 한국 돈이 강해졌기 때문에 한국 돈 기준으로 보면 아직 원화로 봤을 때 보면 금값 사상 최고가는 약간은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금시세는 이 달러 시세 플러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갖고 미국 금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금값도 좀 올라갈 여유가 좀 가능성이 좀 커져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는 모두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간 단위 모여 그 전주까지 해서 2주 연속 상승했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S&P 다스닥 모두 0.6에서 1.3%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금요일 날 하락폭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 주간 단위 모두 하락했겠고요. 다우지수는 그래서 연초 대비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좀 아래로 내려간 흐름이 일단은 되겠습니다. 그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딱 악재를 맞닥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주 증시에 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군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군들을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많은 분들이 익숙한 히트맵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히트맵 보면 올라간 게 없죠. 대부분이 빨간 흐름이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마이너스인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올라간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오라클 같은 거가 좀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해서 그냥 사상 최고가를 계속 랠리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테슬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겠고요.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약간 중간에 보면 초록색 군단들이 모여 있는데요.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쭉 아래로 보면 초록색이 진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에너지 관련 주식입니다. 예, 유가가 상승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보면 뚜렷하게 좀 하락한 종목군은 어디가 있는가? 하락한 종목군을 보면 앞선 코너에서 좀 보여드렸다시피 여행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 분명 한 명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서의 부진이 부킹홀딩스 대표주가 되겠는데 2, 3%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여전히 항공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항공주는 여행수의 축소에 약간 좀
여행 수요를 이제 좀 둔화된 우려뿐만 아니라 유가의 상승, 항공료의 상승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항공주도 많이 떨어졌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에어비앤비도 주가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승한 종목군이 되겠는데요. 로키드 마틴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라 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얼마나 될지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의 무슨 F-35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지난주에 떨어졌으면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어떤 구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떨어졌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건을 사러 가는데 마트에서 뭐 여러분들 라면을 사러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F-35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통상 이런 거 보면 10년, 15년씩 계약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뉴스에 따라서 뭐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이 하고 비행기 혹시라도 사고 나면 더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의 어떤 방위산업 주식 지난 금요일에도 움직이고 오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런 거 조금 아시는 분들이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거 아실 것 같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격 미사일이 되겠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RTX입니다. 그 RTX 같은 것도 사상치호까지 직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에 L3 해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L3 해리스는 어떤 회사냐면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 방위산업, 뭐 전투기, 뭐 이런 모든 군사용 통신 설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세계적으로 특화된 회사가 되겠는데 이런 것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요, 소위 인공지능 하면서 많이들 얘기 나는 건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도 사상지역까지 올라갔는데 뭐 이것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국의 그 이스라엘의 참모 사령관을 어떻게 위치를 추적해서 잡았는지 나중에 뭐 그 뉴스 같은 건 가십으로 나올 수 있겠으나 하여튼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뭐 호재 인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전투에서 많이들 전쟁에서 많이 쓰는 것이 결국 드론 공격 아닙니까 지금요? 예. 드론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그게 AV라고 해서 에어로바이러먼트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크레이토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두 회사가 흔히 얘기해서 군사용 드론 관련주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쪽으로 대표되는 ETF는 ITA입니다. ITA. 이런 것들은 이런 전쟁 때문이라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들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그런 지정학적 위협까지 좀 가세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SHL들은 쉴드는 저희가 지난번에 팔란티어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SHL들은 글로벌 엑스에서 하는 방위산업 ETF인데 특히 여기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팔란티어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정도가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주식 중에서는 엑소모빌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금 관련해서는 금광 세계 최대 회사는 뉴먼 코퍼레이션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회사인데 이런 것도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역시 금 관련해서는 좀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금은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 기관 투자의 목숨이고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금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을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에 관한 투자는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의 입장에서 뭐 10%건 15, 20% 간에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갖고 가는 일정 수준 갖고 가는 정도 맞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은 투자할 수 있는 뭐 5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금을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금 관련 ETF, 골드, GLD나 GLDM이 가장 적합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상승 종목들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방산은 저희가 좀 강조했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하락했던 건 여행과 항공 쪽입니다. 금 가격은 3,500달러 가량인데 지금 4,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유가는 어디까지 폭등할 것인가? 이번 주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정학적 위협 시기에 그럼 지수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던 와중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뭐 폭격하고 뭐 서로 하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주위에서 야 미국 주식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주식 팔고 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등등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지정학적 위협은
늘상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생활하면서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간에 아니면 심지어는 뭐 한 달 전부터 태어나서 처음 주식을 하셨던 간에 이 지정학적 위협은 늘상 같이 다니는 것들이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던 지정학적 요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통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 지역적 요인이란 크게 무슨 어떤 개인의 어떤 특별한 뭐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진주만 폭격이 있었거나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벌써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주요한 지정학적 사건 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첫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첫 1개월 동안은요. 평균 0.8%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상승 확률은 48%.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한 달 보면 한 53에서 50%가 상승하는 건데 48%.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반 이하는 역시 좀 주가 좀 떨어져 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개월부터는 좀 주가가 안정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개월, 12개월 후 보면 평균 2.8에서 3%. 이건 모든 지정학적 요인이 들어간 요인이 되겠고요. 다음 질문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표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지정학적 위협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얼마큼 떨어지냐, 얼마큼 이게 가장 걱정일 거 아닙니까? 이것 역시요. 여기에는 수많은 전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진주 제일 오래된 것이 1930년, 40년대 진주만 습격이 있겠고요. 1950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 플러스 최근까지의 모든 전쟁, 주요한 전쟁이죠. 그것도 작은 전쟁이 아니라 주요한 전쟁을 한 15개, 20개를 평균했더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최대 하락폭은 그러니까 고점 대비 얼마만큼 이번 사건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거가 평균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물론 더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진주만 때는 예를 들어 3.8%에서 2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 전쟁 때는 13% 떨어진 적도 있었고 16%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수많은 전쟁에 따른 큼지막한 전쟁에서 최대 하락폭의 평균은 5.0%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언제까지 떨어지냐는 거냐? 기간으로 보면은요. 최저점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22일입니다. 22일.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그건 달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한 달 20일, 3주 정도가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국 전쟁이 가장 길었던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전쟁 때는 1950년이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 없잖아요, 여기서요. 143일이 떨어졌습니다. 그 고점 대비 하락 구간이.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락 구간은 22일이었고요. 그 다음 또 질문은 이거죠. 주가가 완전 회복하는, 그러니까 시작 시점까지 회복하는 기간은 평균 47일. 그러니까 두 달에 조금 안 되는 한 달 반 정도 걸리면 회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우상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다우지수가 이제 130년 됐다는 역사를 보여드리는 건데 앞에 전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팔아야 될 이유는 언제나 많았다는 겁니다. 130년 동안 보면 수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990년 이후가 아니라 1900년 이후입니다. 1900년 이후 13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이 첫 번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첫 번째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은 끊임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주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 전쟁은 진짜 심각할 수 있고 세상이 또 끝장나고 뭐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물론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다음 앞서 보여드리면 그 다음 그렇지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얘기는 항상 이 그림을 보면 항상 대표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결국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기본은 결국 실적이 우상향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요즘 상법 개정 이슈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상법 개정 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추진하는 거가 결국은 뭡니까?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에 보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변동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는 벤치마크 지수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실적이다라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지나가던 일, 이 장기전으로 봐야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서 이번만큼은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긴장을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통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요새 주요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만들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좀 더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월마트와 아마존이 발행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서클이라는 주식이 상장하면서 오늘도 뭐 잠시 전에 나왔지만 주가가 급등따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 확산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되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이제 소위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있어갖고 이걸 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미국 의회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핵심은 이거죠. 월마트와 아마존이 스스로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가 런칭시켜서 이걸 갖고 결제를 시키는데 쓰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걸 자기네들이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이 유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 은행 계좌로 가는 걸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유통시키면서 그걸 갖고 이제 결제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좋아지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의 이런 결제 유통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신용카드나 은행에 지불하던 아주 미미하지만 어떤 수수료 가도 절감할 수 있겠고요. 결제 속도들이 활성화할 수 있겠고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시스템을 갖고 돈을 벌고 있던 은행이라든가 신용카드 입장에서 보면 먹거리를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것이 지니어스 액트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만약 현실화되면 안 좋아지는 것은 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뭐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현실화가 완벽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마트도 만들고 예를 들어 신세계도 만들고 쿠팡도 만들고 다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은행과 기존의 카드 시스템은 이제 상당히 좀 소외가 되고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현실화되고 이게 다 누구나 쓰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공회사도 하고 항공사도 모든 것을 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블레어가 되겠는데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의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행이나 카드 회사가 자신들의 먹거리를 완전히 날리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시각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있겠으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판단하시기에 하루 이틀 내, 1, 2년 내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은행이나 뭐 카드 회사 이런 것들이 쓸 일이 없어지겠느냐의 판단만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회사의 주가에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